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장 교수님, 오늘 제목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즐거움을 2배로 나눈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고객의 즐거움을 더 크게 한다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제가 얼마 전에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나오는데 다 문 밖까지 나오려고 했었는데 판매원이 저를 장 교수님 하고 불러 세우더라고요. 교수님, 출장을 많이 다니신다면서요? 하면서 제 쇼핑백에 샘플 몇 개를 추가로 더 담아주는 거예요. 되게 친절한 서비스네요. 바로 그때 깨달았었어요. 단순히 이 판매원이 친절함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처음 계산할 때 모든 샘플을 쇼핑백에 한꺼번에 넣어줬다면 그냥 고마워요 하고 끝났을 텐데, 내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따라 불러서 주니까 마치 내게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은 샘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기쁨은 2배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적 편집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의 기억이 좀 더 즐겁도록 경험을 편집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 인간은 늘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행동경제학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쾌락적 편집입니다. 하나 경험을 더 얘기할게요.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를 구입했었어요. 1년쯤 지난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부탁했었더니 자동차 수리를 해주고 나서요, 블랙박스까지 선물로 달아서 내게 차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차를 판 세일즈맨에게 고맙다고 했었더니 사실 1년 뒤에 따로 블랙박스를 선물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럼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일찍 받으신 거네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깨달은 것이, 만약에 차를 살 때 블랙박스를 한꺼번에 내게 다 해줬다면 그냥 구성품이 좋네,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했을 텐데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내게 감동을 2번으로 나누어서 준 셈입니다.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코틀러도 소비자의 감성적인 경험은 제품 가치를 배가시키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같은 제품이라도 이렇게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쾌락적 편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쾌락적 편집의 첫 번째 원칙은 기쁨은 나누고 손실은 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만약에 빕스 같은 데서 15% 할인을 제공했을 때 전체 다 뭉뚱그려서 15%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회원 할인 5%, 시즌 할인 5%, 첫 구매 할인 5%로 나누어 제시하면 고객은 3번의 할인을 받는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작은 보상에 나눈다는 뜻으로 작은 보상의 분할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동일한 총 혜택이랄지라도 나누어 주면 그 체감 만족도가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얘기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손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머를 하나 얘기할까요? 치과에 가서 이를 뽑는데 천천히 나눠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확 뽑았으면 좋겠어요? 확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손실이나 고통은 한 번에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놀이공원 같은 데서,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에서 입장료, 놀이기구 이용료를 따로따로 받는 것보다는 자유이용권 해서 한꺼번에 결제하는 것도,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나 손실을 의미하거든요. 고통이나 손실이 되는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고객의 아픔을 덜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한 손실이 있을 때는 실버 라이닝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은 한 번에 몰아서 경험시키되 그 속에서도 작은 긍정적인 면을 함께 제시하면서 고객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용실에서 가격 인상을 공지하게 됐을 때 단순히 커트비가 2,000원 인상됩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커트비가 2,000원 인상됩니다. 그런데 고객 감사 혜택으로 두피 마사지 서비스를
새로 추가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손실감이 많이 해석됩니다. 아, 손실과 함께 이득도 함께 말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원리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또는 연인간에 선물을 할 때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일날 한꺼번에 큰 선물 하나 주기보다는 아침에 작은 선물 하나, 저녁에 메인 선물 하나, 며칠 후에 서프라이즈로 또 하나,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게 되면 받는 사람의 기쁨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나누어 줬거든요. 두 번째 핵심 원칙은 어떨 때 기쁨을 제일 크게 해줘야 되냐? 피크 앤드 효과를 기억하시라는 점입니다. 고객은 여러 경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 가장 크게 느낀 경험, 이걸 피크라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경험을 또렷이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이케아가 좋은 사례입니다. 쇼핑 동선 곳곳에 착한 가격의 상품들을 배치하고요. 여러 번의 피크를 만들어 놓고 특히 나갈 때 마지막 매장 출구에서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파니까 고객들이 이케아는 정말 착한 가격을 파는 회사야 라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하나로 정말 전체 인상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인상이 좋으면 전체가 다 좋게 느끼는 현상입니다. 크루즈 여행이 바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이벤트를 제공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송별 파티를 엽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이 제일 마지막을 오래 기억하니까 정말 완벽한 여행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기억하게 되죠.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는 음료를 주문하면 일단 음료를 먼저 주고 그리고 몇 분 후에 새로 나온 쿠키예요. 맛보시겠어요? 하고 또 갖다 줘요. 같은 서비스인데도 두 번의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똑똑한 전략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가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5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할인을 세분화하세요. 10% 할인을 회원 3%, 시즌 4%, 첫 구매해줘서 3%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경험 후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경험을 같이 배치하세요. 바로 계산을 한 후에 작은 디저트나 샘플을 더불어 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제품 패키징을 분할하세요. 하나의 큰 선물보다는 여러 개의 작은 선물로 나누어 주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피크앤데스라 효과를 했었는데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즐거운 것은 마지막에 배치하세요. 레스토랑이라면 가장 맛있는 디저트를 마지막에 제공하는 것이 그런 일환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만약에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다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세요. 문제를 해결한 직후 무료 샘플이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실용적인 전략들이네요. 이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는 전부 다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추려서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관점에서 경험의 흐름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각 접점에서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감정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경험은 강화하고 나누고 부정적인 경험은 최소화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용 부담 없이 쾌락적 편집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같은 할인이라도 총 10% 할인이 아니라 회원 할인, 특가, 감사 할인 이렇게 나누어 말하는 것이죠. 비용은 똑같은데 기쁨은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 샘플이나 서비스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나누어서 제공하라. 그 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혜택이라 할지라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객 만족이 완전히 달라진다.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서 더 효과적이고 특히 피크앤드 효과, 마지막 인상을 좋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전체 경험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기쁨을 그런 방법으로 편집해 보세요. 고객의 즐거움을 2배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같은 혜택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고객들의 마음은 합리적인 계산기가 아니라 감정의 저울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가치라도 언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요 점을 고객 만족에 꼭 활용하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느낀 바가 많은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객들의 마케팅 효과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익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은 고통이나 손실을 강조할 것인가, 어떤 것이 좀 더 효과가 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줄 것인가 고통을 줄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담아봤습니다. 매출 효과에 강력한 도구가 되거든요. 네, 기대가 되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기쁨 나누기 전략을 꼭 실천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